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캔들의 신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는 이 5분 캔들 매매법의 핵심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4시간 봉이에요. 굉장히 많은 동그라미들이 보이죠? 여기 이렇게 굉장히 많이 동그라미들이 쳐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잠깐 확대를 해보면 여기 이제 번호들이 다 써 있어요. 이 번호는 제가 직접 매긴 것이고 이 번호들은 이거를 이제 5분 봉으로 봤을 때 각 고점, 저점에 대해서 제가 다 번호를 직접 매긴 거고 이 번호에 그러니까 시세가 반전되는 곳이겠죠. 그곳에 어떤 캔들이 나왔는지를 다 정리를 해 놓은 게 바로 여기 엑셀 자료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43번 지점을 여기 찾아가 보시면 그 지점이 나왔을 때 어떤 캔들이 나왔는지를 다 엑셀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그 지점마다 여기 보시면 상승하는 데까지 얼만큼의 시간이 걸렸고 어떤 캔들이 나왔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익절이 어디까지 가능하고 스토캐스틱은 그 보조 지표죠.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진입한 이후에 얼만큼의 조정이 나왔는가 네,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놓은 표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한 500개 정도를 정리했고 그러니까 거의 다 합치면 1000개 정도 되죠. 상승 캔들과 하락 캔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정리한 것들을 이제 카테고리화 해야겠죠. 왜? 데이터화가 안 돼 있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분류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어떤 캔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승 장악이라고 가정을 하면 상승 장악에 해당되는 캔들만 따로 다 모아 놓은 겁니다. 그 분류 작업을 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이제 카테고리화 돼 있는 제 캔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상승 장악, 상승 다람쥐. 이 상승 다람쥐 패턴은 제가 이 캔들 마스터님의 그 캔들 혁명이라는 책에서 따온 건데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패턴이고 거기에 해당되는 패턴들이 나왔을 때 시세가 반전이 잘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카테고리화 해놨고 보시면 이렇게 쭉 번호가 매겨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딱 카테고리화를 해서 저만의 이제 캔들 매매법을 만든 거죠. 음. 근데 이렇게 캔들 매매법에 대해서 정리를 다 이렇게 제가 쭉 해봤는데 중요한 건 음, 이러한 캔들들이 아무 데서나 나타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 5분으로 바꿔볼게요. 5분으로 바꾸고 자 예를 들어서 아무 위치가 아닌 곳이 있습니다. 뭐 요런 위치, 요런 위치, 요런 위치 이런 위치에서 나오는 캔들들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위치에서 내가 뭐 의미 있는 캔들 신호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게 뭐 시세를 꼭 전환시킨다라는 보장은 굉장히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위치입니다. 음, 어떤 위치에서 어떤 캔들이 나오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위치는 각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사용하는 위치는 1번이 매물대, 매물대에서 어떤 캔들이 나오는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엘리어트 파동, 엘리어트 파동에서 비파동이라고 예상되는 곳 끝 지점에서 어떤 캔들이 나오는가. 하모닉, 하모닉에서 D 지점에 해당하는 곳에서 어떤 캔들이 나오는가. 그리고 또 뭐 추세선이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추세선, 뭐 이렇게 추세선을 그었을 때 여기 끝에서 나오는 캔들이 어떤 캔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 위치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상되는 위치에서 예상되는 캔들이 나와야 그 캔들이 힘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서 자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음, 우리가 이제 어떤 사냥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자, 위치는 위치는 함정입니다. 함정을 파놓는 거죠. 우리는 미리 그 위치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조 지표는 이제 사냥감이 조금 이제 낌새를 보인다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낌새. 그리고 캔들은 캔들은 확정이죠. 그러니까 캔들은 한마디로 사냥감이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결정을 짓는 건 캔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치는 그냥 내가 거기 함정을 파놓은 것뿐이고. 그리고 진입. 진입도 전략적이어야 되죠. 진입은 어떻게 하면 이 사냥감을 효율적으로 손상 없이 낚아챌 수 있을까가 바로 진입 전략이에요. 즉 어떻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보다 적은 리스크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진입을 할 수 있을까. 이 진입에 대한 그 노하우도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후 흐름. 자, 이후 흐름은 내가 진입을 했어. 진입을 했는데 사냥감이 도망가.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쵸? 그게 바로 이후 흐름입니다. 이후 흐름은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유효한 캔들 신호가 발생을 했을 때 캔들이 50개가 넘어가 버리면 그 캔들은 힘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50개가 넘어가면 그냥 포지션을 정리하시는 게 나아요. 굳이 손절 라인을 터치를 안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캔들이 발생이 되는가. 즉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캔들 패턴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좋은 위치에서 좋은 캔들이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좋은 위치가 선행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대표적으로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까요? 좋은 위치에서 나오는 캔들의 예시를. 음, 한 시간으로 줄여보고 여기죠. 자, 여기. 자, 이게 뭐냐면 아주 중요한 파동이에요. 여기는 고점이 어디죠? 이거를 한 시간으로 봤을 때는 고점이 여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5분봉으로 확대를 하면 여기가 고점입니다. 그쵸? 여기가 고점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중요한 캔들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위치를 잡을 때는 뭐 하모닉 아까 말씀드린 뭐 그다음에 엘리어트 파동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이런 고점을 뚫은 위치나 고점을 낮추는 위치, 호점은 혹은 고점을 두 번 뚫은 위치 이런 곳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됩니다. 왜? 세력들은 스타펀팅을 잘 활용하기 때문에 즉 이런 곳에서 우리가 뚫는 척 하다가 내려가는 케이스 많죠. 그런 것들에서 캔들 신호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볼게요. 여기도 보시면 이거는 5분으로 줄여보면 여기 구간인가요? 여기 같은데. 네, 맞죠. 여기죠. 자, 굉장히 잘 나오는 캔들 파동이죠. 뭐냐면 고점 근처예요. 여기가 고점이죠. 한번 이렇게 파동을 줍니다. 이렇게 한번 파동을 줬죠. 그리고 다시 한번 고점 근처까지 가서 다시 내려와요. 그리고 요 단기 고점 여기 여기 여기를 살짝 뚫고 내려갑니다. 이게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패턴이고 앞으로 제가 이 패턴을 되게 자주 말씀해 드릴 건데 중요한 건 뚫고 계속 가느냐 아니냐는 캔들이 결정한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한 번, 두 번 왔다가 뚫고 캔들이 어떻게 나왔죠? 보시면 자 깔끔하죠. 첫 번째 하락 삽박 캔들이 있어요. 이 하락 삽박 캔들은 첫 번째나 두 번째 캔들에 나왔을 때 굉장히 큰 힘을 갖습니다. 여기선 첫 번째에 나왔죠. 첫 번째에 나온 이 하락 삽박 캔들은 뭐냐면 윗꼬리가 없는 겁니다. 윗꼬리가 없고 아랫꼬리가 살짝 달린 꽉 찬 음봉이에요. 이런 캔들이 하락 첫 번째 캔들이거나 두 번째 캔들이면 굉장히 힘이 강해요. 자, 근데 여기서 이것만 나온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상승장악 비슷한 캔들이 나왔는데 뭐가 결정을 지었죠? 네, 여기서 아주 꽉 찬 음봉 스프링 캔들이 나왔죠. 이런 캔들이 나오면 거래량까지 터졌어요. 단기 반등은 합니다. 왜냐? 음봉이 셀수록 단기 반등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단기 반등은 했지만 어떻게 됐죠? 쭉쭉쭉쭉 계속 떨어졌죠. 그래서 이런 캔들이 어디서 나와야 된다? 보시는 것처럼 중요한 위치에서 나와야 된다. 자, 그리고 5분봉에서 내가 캔들을 잘 못 찾겠어. 30분, 1시간 보세요. 보시면 보통 캔들 혁명이라는 책을 보면 사실 1시간 캔들이 주 이제 무대거든요. 그럼 보시면 여기도 고점이 여기야. 근데 살짝 한번 왔다가 어떻게 됐죠? 위아래로 털었죠. 위아래 스탑펀팅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의 캔들이 나오면 대부분 다 하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고점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패턴이에요. 특히
큰 상승장에서 뭐 4시간 봉, 1시간 봉 이렇게 큰 상승장에서 이런 패턴이 나오면 이거는 꽤나 깊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위치의 중요성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캔들은 패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유효한 위치에서 유효한 캔들이 나와야 된다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 여기 나와 있는 제가 정리한 캔들 패턴들은 양이 너무 방대해서 지금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랑 천천히 이제 어떤 캔들이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고 그런 캔들의 신뢰도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그 캔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상승이나 하락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제가 요것들은 점점 더 저랑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 정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쉽게 조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